안녕하세요. 금융권 취업 도와드리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면접 준비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주제는 면접에서 나올 질문은 이미 당신이 정했다입니다.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삼성증권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현재 금융권 취준생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QR코드 있으니까 혹시 금융권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한번 스캔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몽이랑 승고에서 이제 자소서 첨삭도 하고, 그리고 자소서 편 전자책도 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 취업 패키지라 해서 서류 전형, 필기시험, 자격증이나 면접까지 금융권 입사에 필요한 모든 걸 코칭하는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취준생분들이 가장 먼저 면접 준비를 이제 뭐 서류랑 필기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럼 면접을 앞두고 있을 텐데, 이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면접 준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면접에서 가장 이제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아마 어떤 질문이 나올까? 요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선승구전이라고 먼저 이겨놓고 싸워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겨놓고 싸우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겨놓고 싸우란 말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제 SBP 때 이제 동기들이랑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거 가림을 안 했네요. 제 면접 경험상 일단은 대부분의 면접이 제가 은행이랑 증권사 다수 면접을 봤었는데 일단은 입장을 하고 나서 대부분 1분 자기소개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면접관이 면접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때 면접 질문이 대부분 이미 면접을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자소서에서 면접이 질문이 시작됩니다. 면접관 앞에는 보통 세 가지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지원자의 자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원자의 면접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표. 이 평가표는 기업마다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나 아니면 등급으로 표기를 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가 필기시험이랑 또는 인적성 시험을 보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는 이 필기시험과 인적성 점수가 참고자료로 이제 면접관한테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먼저 자소서부터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자소서부터 안 보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면접 준비를 한다고 급해서 뭐 면접 스터디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유튜브로 면접 잘 보는 법을 찾는다든가 지금 만약에 면접에 앞두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있다면 만약에 자소서부터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이걸 보신다면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뭐 면접 후기를 찾아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자, 스스로 쓴 자소서부터 본인이 제출해서 서류 전에 합격한 그 자소서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의 첫 질문은 보통 자소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이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신다면 당연히 면접관은 자소서를 보고 질문하는데 본인이 본인의 자소서를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면접에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면접 준비를 했을 때 자소서에 대한 예상 질문 수백 개를 제출했어요. 본인이 낸 자소서를 제출하고 또 워드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걸 면접 보기 전에 기간은 한 2주, 3주 전부터 제 자소서를 읽고 내가 면접관이라면 과연 이 자소서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떤 게 궁금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수백 개의 질문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를 먼저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지원하는 직무, 산업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면접 스터디. 저는 면접 스터디를 안 했지만 면접 스터디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먼저 자소서 예상 질문이 완벽히 대비가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는 당연히 자소서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만 자소서 외에 질문들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뭐 직무 이해도나 조직 적합성,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자소서에 완벽히 써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면접에서 직접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현직자를 만나서 모의 면접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처럼 취업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면접 컨설팅을 한다든가 또는 면접 스터디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면접 스터디는 보통 취준생분들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 현직자나 뭐 수십 년 일한 면접관이 이제 해당 기업에서 보통은 과장 팀장 그리고 임원 면접은 임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그리고 오랜 기간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면접 스터디에 참여하는 취준생보다는 질문의 수준이 높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평가 수준도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소서 외의 예상 질문은 면접 스토리로는 대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조금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현직자를 만나거나 컨설팅을 꼭 통해서 면접 준비를 하셔야 자소서 외에 예상 질문까지 완벽히 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은 자소서 기반 예상 질문,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 그리고 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자소서 기반 예상 질문과 기업과 산업, 직무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질문, 뭐 예를 들면 인성에 대한 질문이거나 아니면 뭐 가정 환경에 대한 질문이거나 뭐 아니면 뭐 거의 없겠지만 뭐 연애 경험에 대한 질문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뭐 롤모델이 누구냐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직무 심화 질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은행에 지원하는데 은행 뭐 지점 창구 업무에 지원을 해요. 근데 지점 창구 업무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은 자소서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인성 질문 또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영상의 핵심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없는 영역이 있는데,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은 100% 완벽히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자소서 기반 예상 질문 뽑는 거랑 그 다음에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질문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 진학하면 자소서 기반 예상 질문과 그리고 직무, 산업, 기업 관련 질문이 한 50에서 70% 차지하기 때문에 이 준비할 수 없는 영역 아래 부분에 이런 준비할 수 없는 영역의 질문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을 철저히 먼저 준비를 해서 면접에 임하신다면 일단은 면접 평가에 면접 합격의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면접 준비에 대한 영상은 이걸로 마칠 거고요. 저는 후몽승고 네이버에서 풀스메이커라고 라는 활동명으로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특화 취업 컨설팅이고요.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시는데 뭐 준비하시기 막막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거 준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든 풀스메이커로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나 아니면 서비스에 직접 바로 보이실 거니까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칠 거고요. 금융권 취업 준비하시는 모든 취준생분들 꼭 금융권 합격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